네,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7월 9일 수요일이고, 장중에 이렇게 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거의 장 마감 시간인데요. 약 5분 정도 남았네요. 예. 오늘 장은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주중에 잘 보진 못했고, 흐름이 요즘엔 계속 25,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7월 18일,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7월 18일 언저리쯤으로 해서 중국의 신약 승인 여부가 나온다니까요. 그때까지 모멘텀을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중국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성공을 했었고, 그게 2023년도였거든요. 2023년도에 임상을 성공을 하고, 임상 성공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승인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승인이 날 줄 알았지만 장기 데이터, 약물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서 중국 의약품안전처에 장기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서 승인을 받지 못했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서 2024년 6월에 다시 BLA 신청을 했고요. 이제 2025년 7월이 다가왔습니다. 장기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에 지난 중국 승인 때는, 중국 유효성 입증 때는, 삼상 성공 때는 주가 반응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알제넥스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기 전이었고 이랬어서 딱히 그렇게 알제넥스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되기 전에 중국 카보바이오메드가 임상에 성공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이 좀 빨랐는데, 이번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알제넥스가 이미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효성 신약 승인이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주가 반응을 좀 보긴 봐야겠어요. 근데 한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워낙 주가가 바닥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보통은 메마른 산에 불씨 하나만 던져도 산이 활활 타오르듯이 많은 하락이 있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트리거에도 반등이 좀 세게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25,000원, 6,000원을 계속 횡보를 할 거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3만원대 정도로 다시 복귀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가가 너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주분들의 아마 고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바이오주들은 모멘텀이 있는 주들이야 역시 잘 가고 있고, 대형 제약사 바이오테크 기업 위주로 돈이 쏠림 현상이 극심화가 되면서 일부 모멘텀이 없는 회사들은 대부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근데 사실 저평가라고 함은 제약바이오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라는 게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사업 자체는 일단 수익성 사업을 돌아선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증시에 상장해서 주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재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인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고평가라면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퍼로 따지면 그럴 수 있고, 시장 가치에 비하면 저평가라면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시장은 대형 제약사나 바이오테크 위주로 펀드성 자금이나 아니면 큰 손들이 아주 그쪽으로 이제 거래 대금도 많고, 사실 증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가장 이로운 점이 뭐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조그마한 소형주라도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변동성이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사 모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팔 때도 그렇게 큰 주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팔 때도 편하게 팔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로운 점,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펀드성 자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모아갈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좀 싼 종목들은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대로 못 가고 2만원대로 흘러내리면서 25,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모멘텀이나 아니면 8월 달에 예정된 그레이브스병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저평가 국면에서는 조금만 트리거가 나와도 모멘텀이 좀 살아나도 금방 또 3만원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뭐 오늘은 퓨처캠에서 뭐 임상 3상 결과 발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바이오 이슈들은 좀 뒤로 하고요. 하늘바이오 파마 위주로 좀 볼 거고 제가 이제 조금 하늘바이오 파마가 아닌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 분위기나 미국이나 글로벌 월가 제약바이오 업계 분위기가 소식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방송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잘 찾으시는 분들 많지만 뭐 그런 분들은 댓글로 꾸준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워낙 뭐라 그러죠? 실력. 그 하늘바이오 파마를 분석하거나 글로벌 제약 시장에 대한 뭐 분위기를 파악하는 실력이 저보다 더 출중하신 분도 많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구독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구독을 하시면서 그런 정보들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지금 너무 잘 눌러주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정의 말씀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장이 마감이 됐는데 25,400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뭐 큰 등락폭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난 한 3, 4일 전쯤에 어떤 기사가 났어요. 미국의 기사가 났는데 이게 뭐 월가 분석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제약 주식 13개를 살펴봤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13등부터 1등까지 쭉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이제 미즈호 인베스트의 월가에 있는 미즈호 인베스트의 헬스케어 담당인 제러드 홀츠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투자 접근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상승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을 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몰리는 주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들이 몰리는 주식에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관심을 가졌을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최고 헤지 펀드가 선정한 최고의 주식을 모방을 하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사들이 움직이는 곳은 그들의 이익성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면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13등부터 쭉 있는데 13등이 이제 엑섬 테라피틱스고요. 그다음에 12등이 뭐 어펠리스 파마시티컬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등이 이뮤노반트를 했거든요. 1등이 무려 1등이 이뮤노반트를 했습니다. 1등 이뮤노반트인데 이뮤노반트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헤지펀드 소유자 수가 37개 헤지펀드 37개 헤지펀드가 소유를 했어요. 뭐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소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자금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오진 않았고 그래도 37개의 헤지펀드사가 이뮤노반트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크다. 특히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 이유는 이제 환자 수도 많고 바토클리마브로 일단 치료 효과가 입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삼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토클리마브의 이번 관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엔 전혀 반응이 안 돼 있죠. 아마 사람들이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알면 많이 알고 유명해졌으면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겠죠. 그 기대감으로. 근데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인기가 없다는 건 저희끼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보고 있지. 다른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들 투자하고 단타하느라 바쁘다.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이나 ABL, 뭐 보로노이 뭐 그런 대표 바이오 D&D 파마텍도 있고요. 대표 바이오텍들 요즘 모멘텀이 많이 나오는 바이오텍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한올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분위기가 지금 돌아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올은 저평가면 되게 심해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반영한 가격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40만원 초중반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든 항암제들이 SC로 다 바꿀 거다라는 모멘텀을 다 가지고 지금 가격에 머금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도 물론 나오겠지만, 계약이 나와서 계약 규모나 뭐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계약이 나오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지금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더 뛰고 막 하루에 막 30%씩 상한가로 연상을 3번 때리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상승률 상승폭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기대감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뭐 나중에 2배, 3배 더 갈 수도 있죠. 알테오젠이.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나중에 바닥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종목,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을 종목은 위에 꼭지에서 매달려 있는 종목들보다 아래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모멘텀이 생긴다면 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게 곧 한올바이오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게 마음이 편한 투자가 사실 수익률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다, 애플이다, 아마존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미국 주식들도 투자할 때는 되게 큰 회사에 내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안도가 되게 크죠. 그래서 투자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꾸준히 모아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회사들의 돈이 많이 몰려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더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높아진 가격대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초과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안정적인 수익률보단 조금 리스크를 지더라도 나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 나는 돈을 크게 불려나갈 거야, 그러니까 꾸준한 장기적으로 이제 불려나가는 것보단 나는 돈을 눈덩이처럼 크게 불려서 나중에 큰 돈으로 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좀 지고 좀 작은 종목이나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인데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을 사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투자 철학에 관한 면이기 때문에 누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다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주식 뭐 코스피나 코스닥 수익률, 지수 수익률 정도나 가져가는 건 아쉽고, 뭐 은행이자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은행이자야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좀 아쉽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회사로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한참 높은 초과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초과 수익률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2017년에 기술 수출을 한 이후로 지금 8년이 지나고 있는데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장기 투자인지 아시겠죠?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다 할 뭐 성공해서 FDA 승인까지 받아낸 약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밑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FDA 허가 받는 날까지 저희가 기다려보면 나중에는 주가가 또 그땐 기업 가치가 많이 이제 커질 거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뭐 알테오젠도 1년에 수천억씩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올도 계산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지금 30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혹자는 뭐 100만 명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면 33만 명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회사도 그렇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질환이면 희귀질환이기도 하고요. 치료제가 거의 대체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가격도 괜찮게 받을 것 같고, 그러면 꽤나 높은 매출이 일어날 거, 조 단위로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한올이 약 뭐 한 자릿대 후반이나 두 자릿대 초반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9% 정도만 얘기를 하면 1조 팔면 1000억이거든요. 대부분 거의 웬만하면 1조 팔면 1000억이네. 그레이브스만 해도 몇 조씩 팔 거야 아마. 왜냐면 저기 알제넥스가 MG랑 CIDP 환자군이 약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조 단위 매출을 1년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1조가 넘을 것 같은데, 알제넥스는 그 7만 명 수준으로 조 단위 매출이 나왔는데,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이 33만 명이면 거의 환자 수가 4배에서 5배 사이인데, 그러면 뭐 5조, 6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9%나 뭐 이렇게 받게 되면, 10% 받게 되면 5천억, 6천억, 아니면
4천억, 5천억 정도의 수준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그러는데 뭐 류마티스나 아니면 뭐 이거는 미국 유럽 시장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류마티스나 아니면 쇼그렌이나 아니면 루푸스나 이렇게 질환을 더 확장하게 되면 매출이 몇십조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뭐 매각을 하든 어쨌든 아무튼 그 이뮤노반트 IMVT1402가 글로벌 매출이 뭐 10조, 20조 가게 되면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연매출이 1조, 2조까지 찍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펄을 10배, 20배만 주더라도, 예를 들면, 매출 기준으로 20배를 준다면, 그러면 20조, 연매출 1조다, 그러면 시가총액 20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 15배는 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수익률이 뭐 향후 10년 안에 15배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5배면 코스피가 45,0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보다 나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회사의 성장 속도를 더 따라갈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시는 거고, 그거보다 큰 기업보단 조금 작은 기업이지만 글로벌 모멘텀이 확실하고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가치도 있고 시장 사이즈가 충분한 그런 기업의 기술력까지 더해진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이 보면 어제도 뉴스가 많이 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장, 글로벌 바이오 공장 지어라. 안 지으면 너네 다 막 200% 관세 물리겠다,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대신에 1년과 1년 반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어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기간이면 사실 거의 안 매기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제약사들이 막 미국에 더 투자를 할 거냐? 그 글로벌 지금 생산 역량을 다 미국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옮겨서 뭐 더 효율성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일부 이제 릴리나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일부 투자는 하고 있지만 더 큰 투자가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장 짓는 돈은 막 들어가는데 특허는 다 끝나가고 있고 특허 만료 기간은 다 가고 있고 새로운 기술력 확보도 해야 되는데 그 기술 사오려면 또 몇 조씩 써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글로벌 제약사에 그렇게 다 하려다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을 하든 기술을 더 좋은 기술을 사오든 뭐 이런 것들 이제 선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둘 다 하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을 짓다 보면 경쟁력이 약해져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잘하잖아요. 글로벌 바이오. 이런 데에 밀려서 기술력이 많이 밀리고 후퇴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오히려 공장만 생기고 더 기술력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들의 우려들이 계속 목소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에 대한 관세나 아니면 약가 인하 압박이 그렇게 세게 막 하다가는 부작용이 더 높을 수 있다. 뭐 제약사 입장에서 관세 때리더라도 약값을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협약을 해서 뭔가 더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제 제약사 입장에 가장 큰 편은 환자들이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서 약값이 떨어지더라도 글로벌 제약사 관세를 때려 맞아서 관세가 높아서 약가가 올라버리면 다시, 그러면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표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다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인구가 고령화돼 가고 이제 더 평균 수명이 더 연장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업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컨트롤이 들어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이제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표심의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게만은 하지는 못할 거다. 지금 안 그래도 파월이나 트럼프가 지금 금리 내리라고 해도 파월은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네 관세를 그렇게 때려놓고 막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리겠어 라고 이제 오히려 트럼프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핑계를 돌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런 금리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부담을 더 주기에는 트럼프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이 더 생긴 거다.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기간을 줬다는 거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모멘텀이 오히려 생긴 거다. 불확실성이 좀 거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들이나 저평가된 바이오텍들 기업들이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럴 때 좀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반등하는 게 기술력 좋은, 임상 모멘텀이 풍부한 바이오 회사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파월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는 그냥 참고로만 보는 정도지 제가 뭐 요즘 분위기가 이래서 나중에 이럴 거다까지 예측을 하진 않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있지 나중에 금리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더 사세요.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제가 금리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파월도 데이터 보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파월보다 더 앞서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릇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뭐 금리가 오르면 바이오주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임상 모멘텀이 풍부한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의 이슈가 기업 가치를 흔들 수는 없다. 본연적인 시가총액은 흔들릴 수 있어도 기업 가치는 흔들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좋은 회사는 다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열심히 저는 사보고 있는데 다른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월급쟁이들은 주식을 사는 게 한 달에 몇 주 안 되잖아요. 뭐 다들 나갈 돈 나가셔야 되고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주식을 투자하면 몇 주 안 되실 텐데 그렇다고 비투를 하시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 회사들이에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주식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멘텀 이제 곧 나온대. 8월달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나온대. 아니면 뭐 곧 중국 신약 승인 발표한대. 그럼 잠깐 들어갔다가 빚내서 잠깐 들어갔다가 한 10% 20% 먹고 나와서 그 빚 갚으면 되지 않나라고 들어가신 분 치고 제가 그 돈 온전히 빼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더 갈 거야 하고 가지고 계시고 차라리 금리 이자 내고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겠다고 이자를 제 돈으로 내실지언정 빚을 갚는 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뭐 물론 계산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빚을 내시면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빚이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엔 갚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회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빚 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용 매수 추천드리지 않고요. 빚 내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조금씩 사 모으시더라도 꾸준히 사 모아서 불려 나가시는 게 장기적인 투자 철학에서도 훨씬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더 오래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빚 내면 마음이 쪼들려서요. 이게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했다가 나중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빚 내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잘 돼서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빚내서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이 더 이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더 커지잖아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커지면 이제 또 도파민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또 도파민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이 회사는 잘 될 거다. 잘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빚이 또 수익이 또 좋으면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또 내 돈 열심히 모아서 갚아야겠네. 이자 내시고 막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빚 내서 투자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역량이 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나는 빚 빌려봤자 뭐 얼마 안 빌릴 거고 갚아도 금방 갚아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다들 성인이신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 판단을 못 해드리지만 아무튼 저는 비투를 좋아하진 않는다. 뭐 100만 원 살 거 10만 원 사도 난 10만 원만 사겠다. 이 주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 모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월급쟁이고 하시면 꾸준히 모으시는 정도가 있을 텐데 2주, 3주, 4주 모으시더라도 그 금액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식 수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주식 수가 한 주 한 주 불어나가는 그 느낌을 잘 느끼시면서 공유하시면 그 기분을 공유하시고 꾸준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뮤노반트가 1등 했다 헤지펀드 어떤 그 소유자 수가 37개다. 그리고 어떤 바이오 투자 애널리스트 헬스케어 담당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뮤노반트 1등이다. 이 얘기 하려고 킨 거고,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테크 기업의 분위기나 아니면 구체적인 임상, 이런 임상들은 참 잘 나왔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찍어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좀 찍을까 하는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사실 어떤 주제가 나오거나 내용을 제가 읽으면 이거는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의 영상을 찍는 것들이 있고요. 또
좀 장기적으로는 아니면 좀 펀더멘털적으로는 내가 연구를 좀 더 해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는 좀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볼까 해요. 왜냐면 8월 달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데이터, 관해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건데, 지표는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되고, 어떤 임상 결과가 나왔는지까지는 해석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복습, 지난번에 올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지난번에 영상 찍은 이후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공개하는 그레이브스병 자료들 같은 것들도 좀 보면서, 컨퍼런스에서 나온 내용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같이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뭐 목요일,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길어지면 주말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많이 소문 내주시고, 링크 같은 것도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좀 되면, 저희 저평가에 대한 이뮤노반트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레이브스병 복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